네, 안녕하세요. 영화로 보는 차의 맛. 예, 그동안 차 마시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차 먹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음, 자, 차과자 사계 노정아 대표님 모셨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차과자 생소한 말이에요. 차과자 잘 모르실 텐데요. 네. 제 차과자 이야기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차과자 사계 대표를 맡고 있는 노정아라고 합니다. 차과자란 단어가 말씀하신 것처럼 좀 생소할 수가 네, 있는데 사실은 없는 단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원래는 다과라는 단어에 다과, 다들 익숙하시잖아요. 다식다과. 그렇죠. 예, 다과. 뭐 차와 차과자. 네. 근데 그걸 조금 제가 직관적으로 좀 편안하게 다가가고 음. 싶어서 네. 제가 지어낸 건 아니지만 네. 어느 순간 쓰이고 있는 그런 단어를 제가 네. 예. 차용해서 이제 예. 이름으로 지어봤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공부를 그냥 독학을 하신 건지 아니면 다른 데서 하셨는지 궁금한데요. 저는 네. 사실 일본 정통 유학파입니다. 오, 유학파. 네. 예. 이건 농담이고,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제 화과자를 이렇게 정통으로 공부를 네. 했어요. 그래서 네. 일본에서 유명한 요리 학교에 이제 들어가서 네. 화과자를 전문으로 공부를 네. 하고, 이제 한국에서는 차를 조금 더 이론적으로 전문적 배우고 싶어서 네. 대학원에 진학을 했고, 네. 또 일본에 있는 이제 같은 네. 과로 교환학생을 가서 거기서도 그때는 다시. 이제 다식이라고 예, 하죠. 다시. 있는 단어로 다식과 송나라 차문화에 대해서 네. 연구하고 돌아왔습니다. 많이 하셨군요. 네. 자, 그럼 오늘 영화도 준비하셨을 텐데 어떤 영화 네. 준비하셨을까요? 오늘 준비한 영화는 나온 지는 조금 된 영화예요. 네. 이름이 앙이라고 하는데, 앙이요? 앙이요. 앙. 다들 놀라실 수도 있어요. 앙은 아니고요. 앙이라고 하면 이제 생소한데, 네. 일본어로 앙이 네. 한국어로 앙금이에요. 앙금. 그래서 이제 단팥빵, 앙금 단팥빵 네. 이런 식으로 하면 다들 잘 아시는 네. 그런 단어. 단팥에 대한 얘기입니다. 단팥. 네. 팥죽? 팥죽 맞습니다. 제가 네. 좋아합니다. 다음에 꼭 네. 대접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영화 이야기 네. 먼저 해주시나요? 그게 좀 흐름상 편하지 않을까 네. 싶은데요. 네. 이야기 해주시죠. 네. 일단은 이제 지금 화면이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네. 이 단팥 인생 이야기 굉장히 달콤할 것 같은 제목을 갖고 네. 있는 영화인데 사실은 그렇게 달콤하지만은 않고 네. 달콤 씁쓸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인생 실제로 여기 나오는 지금 할머니 주인공분이 네. 한 분 계신데요. 그분의 유작이라고 봐도 음. 좋을 만한 그런 마지막 영화예요. 영화셨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마지막 영화는 아니지만 아마 마지막에서 두 번째 네. 근데 이제 그 정도로 이분이 본인이 유작이라고 생각하고 임하셨다고 네. 키키키딘이라는 그 배우분이 그렇게 임하셨다고 네. 들었었습니다. 트레일러를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私吉徳江と言います。は？これちょっと食べてみて。自分で作ったね粒あん置いてったんだけどちょっとびっくりしたもしよろしければこう手伝ってもらえませんかはいこれざるに開けてあずきざるうんそっちで開けて触りに開けて一抱え一抱え持ち上げてはいよしよし頑張んなさいよはいあずきに行ったのはいよしよしよしよしよしこんなの初めてです美味しいよねいらっしゃいどら焼き乾杯したんだよ嬉しかったよだですねあん 네, 지금 여기 보이시는 장면은 이제 잠깐 보셨던 것처럼 네. 아저씨가 굉장히 우울한 얼굴로 단팥을 네. 끓이면서 네. 뭔지 모를 것 같은 빵을 굽고 있어요. 음. 근데 이분은 이제 사실은 좀 단팥이랑은 뭐 관련이 없는 그런 아저씨인데 뭐 사정이 있어가지고
가게를 좀 이어받아서 네. 굉장히 우울한 얼굴로 계속 가게를 음. 운영하고 있는데 저렇게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여고생 학생 팬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 옆에서 깍깍 대든 말든 그냥 신경도 안 쓰고 본인은 항상 시크하시네요. 우울하게, 네. 그렇죠. 시크하다. 예. 시크하게 네. 과자를 굽고 계신 분인데 어느 날 이분께 되게 어떤 할머니가 찾아오세요. 할머니가 조용히 오셔가지고는 나이도 70 넘으신 분인데 본인을 아르바이트로 써달라고 몇 번이나 삼고초려를 하십니다. 근데 이제 저 시크하신 아저씨는 당연히 나이도 많고 안 받아주시죠. 근데 몇 번이나 이제 할머니가 왔다 갔다 하시다가 어느 날은 본인이 만든 팥을 주세요. 근데 그 시크한 아저씨는 던져버렸어요. 처음에는. 안 드시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상식적 생각해봐도 뭐 일면식 없는 할머니가 갑자기 허름한 팥덩어리를 들고 오면 좀 찝찝해서라도 안 먹을 것 같아요. 맛이 없을 거다. 그렇죠. 별로다. 예. 네. 근데 이제 저분이 혹시나 하고 이렇게 딱 한 번 먹어봤는데 정말 영화상에서 이 굉장히 멋있는 장면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눈을 번쩍 이렇게 뜨면서 몇 대안을 번이고 네. 이 맛이야. 네. 근데 이제 뭐 무슨 뭐 요리형 비룡같이 대단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시크함을 유지하면서 몇 번이나 먹는 장면이 저는 이게 정말 맛있었구나라고 그렇게 느껴지도록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맛을 본 그 시크한 분이 할머니를 고용을 하시고 네. 할머니가 이제 이 아저씨 가게에서 일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이 할머니는 사실은 손가락이 없으세요. 손가락이 없어요. 네. 근데 손가락이 없는데도 이제 시크한 아저씨가 받아들여줘서 일을 하다가 할머니도 굉장히 행복하게 일을 하시고 아저씨네 가게도 팥이 너무 맛있어져서 점점 이렇게 성황을 이루던 와중에 왜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단골 손님들 중에 좀 얘기를 만들거나 퍼뜨리는 바람에 할머니가 이제 일을 못 하시게 돼요. 근데 제가 이 내용을 조금 많이 축약을 했는데 네. 사실은 저 할머니가 한센병 환자셨던 거예요. 아이고. 네. 그래서 이게 뭐 웃을 일은 아니지만 사실은 이제 할머니가 한센병에 걸리셔서 평생을 격리시설에 수용돼 계시다가 좀 이제 다 나으셨는데도 불구하고 편견 때문에 사회생활도 못 하시고 하시다가 처음으로 밝은 곳에서 일을 한번 해보신 게 이 시크한 아저씨의 가게였대요. 근데 이렇게 일을 해보고 할머니도 치유를 받고 네. 아저씨도 할머니로 인해서 가게도 잘 되고 약간 웃음을 찾고 치유를 또 받고 서로 치유를 주고받는 그런 과정이 나옵니다. 그 중에 이제 이렇게 점점점 퀄리티도 좋아지고요. 원래는 그냥 사왔던 팥을 팔던 그런 가게가 정말 저 할머니가 경력이 50년이시거든요. 50년 경력의 팥을 사용한 이제 정말 뭐 신이세라고 하는데 그런 노포의 가게의 맛을 내는 명품 도라야끼 가게로 변모를 하는 거죠. 이제 갑자기 또 할머니 확 넘어갔는데 그 사이에 이제 아까 단골 이게 소문을 퍼뜨렸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그 단골 소녀는 사실 아기는 없었어요. 아기는 없었는데 이제 할머니가 한센병이라는 게 어떻게든 그 아이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퍼지면서 할머니는 다시 이제 사회에서 다시 격리가 되신 거죠. 이제 못 나오게 됐으니까. 그렇게 되면서 아저씨도 점점 좀 삶의 희망을 다시 잃어가고 그 표정이 또 점점 어두워져요. 막 그렇게 잃어가다가 그 아저씨와 소녀가 이제 할머니를 찾으러 한번 만나 뵈러 요양원으로 가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는 잘 다녀왔고 두 번째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에 갔더니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신 그런 내용입니다. 안타깝네요. 안타깝죠. 네. 예. 그런데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이제 우리 모두는 다 각자 쓸모가 있고 뭐 우린 소중한 존재다. 어떻게 보면 약간 일본식의 진부한 뭐 그런 메시지일 수도 있는데 약간 정말 진중하게 저 유작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저 배우분이 진중하게 메시지를 주시는 걸 보니까 좀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다들 표정이 밝아지면서 이제 행복하게 앞으로 한 발짝 나아가는 그런 내용의 영화입니다. 되게 잔잔하면서도 감동도 좀 있으면서 네. 그런 영화네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좀 얼굴이 근데 그렇게 밝진 않죠? 네, 그래도 씁쓸하면서도 묘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근데 그렇습니다. 저 할머니가 만든 저 단팥빵 한 입 먹어보고 싶은데요. 할머니가 만든 것만큼은 안 되지만 한번 네. 노력해서 좀 만들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실제로 화과자 네. 그리고 차과자죠. 그 궁금합니다. 어떤 뭐 그리고 또 우리 대표님이 만든 브랜드가 사계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뜻하는 사계는 네. 사계절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정말 간단하게도 사계절입니다. 그러면 봄, 여름, 가을, 겨울 네. 이걸 이야기하시는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뭐 연계가 있나요? 어떤 연계를 계절과 말씀하시는지. 이 네. 과자와 무슨 연계가 있어요? 그 연계라고 하시면 아주 정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계절하고요? 네, 이제 화과자는 정말 계절에 따라서 네. 표정이 바뀐다고 할 정도로 계절에 맞춰서 이제 뭐 요리도 그렇잖아요. 네. 그 계절의 재료, 그 계절에 나오는 뭐 특산물, 어쨌든 지역별로, 계절별로 정말 사계에 맞춰서 너무나 많은 종류의 그 베리에이션이 나올 수 네. 있기 때문에 네, 사계가 저는 약간 직관적인 걸 제가 좋아하나 봐요. 직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었어요. 굉장히 밀접합니다. 차과자면은 차하고 밀접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차의 계절성하고 과자의 계절성하고도 연계가 있다는 뜻이겠네요. 연계를 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그 계절에 나오는 차와 매칭을 할 수도 네. 있고, 뭐 재료로 매칭할 수가 있고, 아니면 정말 뭐 물성끼리 뭐 찬 것, 뜨거운 것 이렇게 네. 매칭할 수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요. 네. 계속 설명해 주시죠. 네, 이제 중간에 이제 제일 중요한 네.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제 이 영화를 선정했던 이유가 네. 지금 이 주제가 영화로 보는 차 이야기잖아요. 네네. 사실은 이 영화에는 이 한 장면밖에 나오지가 않아요. 주인공과 차의 예. 연관성이 한 네. 장면밖에 네. 없는데 지금 이 장면은 할머니와 이제 그 시크한 아저씨가 가게를 잘 운영해 나가면서 네. 행복한 정말 찰나의 행복을 보여주는 음. 장면입니다. 근데 그 찰나의 행복에 차가 함께하는 장면이라고 저는 느껴져서 좀 개인적으로 감동을 받아서 이 장면을 뽑았는데요. 지금 보시면 보통 저런 모양의 컵은 일본 이제 가정이나 가게에서 흔히 쓰는 굉장히 싼 컵이에요. 그냥 보통 저기는 이제 싼 호지차나 네. 싼 센차가 들어갑니다. 아. 그러니까 별로 고급은 아니에요. 예. 근데 지금 이 허름한 개당 뭐 1,000원, 2,000원 하는 도라야끼 단팥빵 가게에서 뭐 비싼 잔을 쓸 이유도 없고 비싼 일상으로. 말차를 쓸 이유도 네. 없으니까 네. 일상적인 차를 마시면서 말씀하신 맞습니다. 일상적인 차를 마시면서 가게에 본인들이 만든 맛있는 과자를 먹으면서 그냥 일상적인 대화를 네. 나누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사실 한 분은 한센병 환자고 한 분은 이제 우울한 과거를 가진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든요. 네. 이 얘기를 제가 안 했네요. 부모님이 이제 저 주인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돌아가셔가지고 어쨌든 두 분 다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찰나의 행복을 느끼는 그런 장면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무습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묶는 매개체가 되어주는 게 과자와 차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치유를 도와주는 매개로서의 차가 등장하지 않았나 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일상이 항상 행복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참 힘들고 막 빡빡한 각박한 생활을 하다가 네. 그 찰나의 행복 때문에 우리는 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찰나의 마약 같은. 맞아요. 근데 그 살면서 유일하게 허용된 마약이 뭐 음악 또는 단 것 단 또는 거, 음식. 차, 네, 그렇죠. 네, 그런 게 있어서 사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방금 잠깐 말씀드렸던 호우지차랑 겐마이차, 네. 뭐 센차 이런 게 나온다고 네. 말씀드렸었는데 호지차는 그냥 정말로 우리나라로 치면 싸구려 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줄기차. 달달하죠. 달기도 달달하기보다는 약간 씁쓸할 수도 있는데 근데 향이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향 성분이 나오는 줄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좀 향이 좋지만 그러니까 좀 싸지만 향이 네. 좋은 쉽게 마실 수 있는 그런 차고 겐마이차는 우리도 익숙한 현미차예요. 네, 현미 구수한. 볶아가지고 맞습니다. 그래서 달콤한 그 도라야끼랑 먹었을 때도 두 개 약간 그러니까 단점을 서로 상쇄시켜주는 그런 차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좀 몇 가지 더 준비를 해본 거는 네. 이제 지금 나왔던 저 할머니가 마시는 차가 어떤 차를 마셨을까를 상상해봤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까 호지차, 겐마이차, 네. 센차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요새 일본에서 좀 인기 있는 그런 차 브랜드들도 같이 소개해드리면 네, 어떨까 좋죠. 그런 생각을 네. 해가지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근데 일단 겐게난이라고 하는 겐게난. 겐게난 약간 환상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아슬한 그런 아슬한 아슬한. 분위기에 저 이름부터 겐겐. 가게 분위기부터 주인분까지 그래요. 주인분이 굉장히 약간 덩치가 있는 남자분들인데 약간 일본 무슨 만화에 나올 것 같은 그런 조금 신비한 분위기를 가진 말을 안 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말을 안 해요? 조용히 그냥 차만 따라줘. 네. 그런데 패키지는 정말 이제 젊은 사람한테 먹힐 만한 그런 패키지와 브랜딩을 한 그런 가게인데 아까 뭐 호지차 이런 것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저렴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아마 타겟이 딱 맞았나 봐요. 이렇게 많이 소개를 하고 있는 가게고 두 번째는 이제 현미차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했는데 나카무라 티 라이프 스토어라는 저기는 이제 지금 일본에서 젊은이들 사이에 가장 유명한 동네가 있어요. 쿠라마에라고 그 쿠라마에가 우리나라로 치면 지금 현재 익선동 같은 느낌의 약간 레트로하면서도 굉장히 핫한 힙한 그런 동네인데 저기에 시즈오카 차만 전문으로 파는 시즈오카 다원에서 바로 올라오는 그런 차를 파는 곳인데 저기도 이제 주인분이 시즈오카 다원에서 본인도 배우고 일하고 하면서 젊은 사람을 대상으로 좀 이제 저변을 넓혀야 되잖아요. 그렇게 판매하고 있는 곳입니다. 핫한 그런 동네. 핫한 곳입니다. 네. 가보고 싶네요, 진짜.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지금 이 얘기는 처음 드리는데 네. 사실은 이제 영화에 나왔던 호지차나 겐마이차나 센차 나왔을 것 같은 네. 그런 차와는 전혀 다른 이제 말차를 파는 곳이에요. 근데 사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도 말차입니다. 네. 이제 영화나 아니면 가정에서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차는 호지차, 겐마이차, 센차이지만 네. 사실 일본을 좀 대표하는 차라든지 정말 맛으로 봐서 맛있다 하는 차는 이제 말차이기 때문에 말차를 준비해 봤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코야마에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게예요.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그 일본의 우라센께 네. 다도 가문에서도 네네. 제일 이제 지정을 해서 우라센께에서는 이곳에 차만 먹는다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가게이고 그 중에서도 이제 종장이라고 해서 뭐 다이쇼 쇼분이라든지 그렇게 윗분이 이 딱 뭐 14대, 15대, 16대 이렇게 대대로 내려오는 다도 가문이잖아요. 거기서 그 종장분이 나의 대에는 이 차만 먹는다라고 딱 지정을 해서 그렇게 판매하는 그 우지에 있는 녹차가 네. 말차 가게인데요. 그 말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같이 마셔보면서 약간 지금 도라이끼는 없지만 도라이끼와 함께 먹었을 때 얼마나 그 마리아주가 있을까를 생각해보면 좋을 것 네네. 같다. 그런 마음으로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같은 말이에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이제 치유라는 단어를 떠올렸고 그 이제 각박하잖아요. 정말 좀 피곤하고 각박한 이 현대 사회에서 그리고 누구나 저렇게 뭐 한센병이나 아니면 부모님을 잃었다거나 그런 심각한 상처가 있지 않더라도 누구나 다 상처를 갖고 산다고 맞아요. 생각을 그럼요. 합니다. 네. 예. 그 누구나 갖고 있는 상처를 누구나 다른 상처지만 다 갖고 있지만 다른 상처를 똑같이 치유해 줄 수 있는 매개가 차와 맛있는 과자가 아닐까. 그렇죠. 네. 그런 맛있는 마음으로 거. 네. 네. 맺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 너무너무 궁금한 화과자 이야기 일단은 이름부터가 저는 너무 궁금한 거예요. 네. 화. 네. 그게 과연 화일까? 꽃처럼 너무 예뻐서 화일까? 뭘까? 너무 궁금했는데 이름부터 좀 풀이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화과자가 화가 나서는 아니죠? 맛있어서. 그렇죠. 근데 저도 최근에 좀 비슷한 얘기를 조금 놀란 적이 있었는데 저는 화과자가 일본 과자라는 걸 다들 아시는 줄 알았는데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더더욱 이렇게 지금 질문해 주셨을 때 약간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화는 일단 지금 현재 일본의 연호가 레이와
화가잖아요. 레이와인데 거기 이제 화가 그러니까 평화의 느낌으로 네. 일본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아, 단어입니다. 네. 와라고 하는데 이제 와 스타일 와가시가 화가자거든요. 네. 이제 평화를 뜻하는 와. 평화예요? 네. 그렇구나. 네, 또 배웠네요. 꽃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군요. 네. 저는 화가자 너무 예쁜 거예요. 하나하나 보면 아. 먹을 수가 없어요. 너무 예뻐서. 오히려 한국 한과가 네. 처음 유래가 꽃 모양으로 아. 유래가 있습니다. 네. 네. 평화. 평화. Peace. 레이와 와. 네. 네. 좀, 좀 반대급부이긴 한데 원래 역시 사람 배워야 돼요. 아니 네. 그게 아니라 일본 사람들이 평화를 얘기한다는 게 좀 이상하죠. 이율배반적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러네요. 네. 어째서 빵 터지셨어요. 네. 네. 그러면 좀 네. 이렇게 계율할까요? 네. 화가자 조금 설명 좀 더 해주세요. 아, 네. 이번에는 제가 이제 앞에 영화를 설명을 하면서 네. 이제 거기 나오는 도라야키 그리고 네. 곁들일 수 있는 차에 대한 얘기를 네.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좀 화가자라고 하면 어디까지 친숙하실지 그것도 이제 저도 궁금하기도 네. 해서 일단은 정말 개론에 대한 얘기를 한번 네. 준비를 해봤어요. 네. 그래서 간단하게 화가자의 역사, 뭐 화가자가 어떤 건지 그 와는 저도 놓쳤었는데 질문을 네. 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간단한 화가자의 역사, 그리고 화가자 세식이라고 해서 이제 그 저희 상호이기도 한 그 사계에 네네. 따른 그런 계절. 화가자에 대한 네, 계절에 따른 그런 얘기도 조금 해보고자 하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 게 화가자가 어떤 종류가 있을까? 종류 궁금해요. 네. 네. 그리고 또 어떻게 분류를 할까? 그걸 좀 궁금해하실 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간단하게 화가자 재료, 뭐 화가자 만드는 도구나 뭐 화가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차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일본 차회에서의 이제 화가자 얘기를 조금 해보고자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아, 지금 화면에 있는 과자는 여름 쿠즈만주라고 해서 여름 과자예요. 시원해 보이는데 투명해요? 네, 저게 뭐 같으세요? 저 재질이? 겉에가 투명한 것이 뭘까요? 저게 칡가루예요. 칩이요? 네, 칡. 겉에 근데 반짝반짝하는 게 금이에요? 저건 금입니다. 네. 비싸니까. 제가 금을 좋아해서. 속이 과일이에요? 아니요, 속은 앙금이에요. 앙금인데 아까 좀 전에 영화에서 나왔던 앙금은 단팥 앙금, 네네. 붉은 팥으로 네. 만든 거고 지금 보이시는 앙금은 하얀 콩으로 만든 앙금이에요. 콩이에요. 네. 그래서 그 콩 앙금에 착색을 해서 좀 화려하게 만들어 저런 본. 걸 직접 만드셨다고요? 예. 와, 대단하시네요. 네. 아니,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제 약간 여름 화가자를 지금 보여드리면서 시작을 해보고자 했습니다. 네. 일단 화가자 이야기를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와 종류로 크게 나눠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화가자의 역사라고 좀 거창하게 적었는데 사실 화가자라고 하면 아까 뭐 이제 뭐 꽃이라서 화가자냐 뭐 평화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일단 과자라는 거는 그냥 밀가루나 쌀가루에다가 약간 뭐 설탕 우유 넣고 구운 거 이게 네. 과자의 정의이잖아요. 언제부터 먹은 거예요? 일본이 말씀하시는 건지 한국 말씀하시는 건지 전 세계적으로 말씀하시는 건지 전 세계적으로요? 전 세계적인 건 제가 제 전공이 아니라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본에서는 사실 이제 기록이 나라 시대 때부터 나라 있어요. 시대.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우리나라 이 얘기는 사실 이제 정확하지 않아서 나중에 빼야 될 수도 있겠는데 우리나라 기록은 과자에 대한 기록이 고려 시대부터 있다고 해요. 그런데 나라 시대는 이제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백제 영향을 받은 문명이잖아요. 그래서 나라 시대에 그 과자에 대한 기록이 있다는 것은 백제에서 넘어간 기록이다라는 그런 사고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일단 우리나라도 그 이전부터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화과자는 그냥 약간 일본의 좀 말 그대로 일본의 과자를 뜻합니다. 일본의 과자가 화과자고 되게 이제 일본의 전통 기법으로 우리와는 조금 다른 방법, 뭐 민족마다 다 다르죠. 좀 다른 전통 기법으로 만든 과자를 화과자라고 합니다. 네. 화과자 역사를 간단하게 좀 나눠보자면 일단 단과자라고 하고 단과자 시대, 뭐 텐신 시대, 그리고 남방가식 시대, 쿄가시 시대, 요가시 시대 이렇게 크게 5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당과자 시대를 설명을 드리면 당과자가 방금 말씀드린 그 나라 시대 때부터 시작이 되는 문명인데 문명? 네. 시대인데 나라 때부터 가마쿠라 시대까지를 당과자 시대라고 합니다. 지금 옆에 보이는 저 약간 네. 좀 뭔가 이상한 저런 모양들이 같은 네, 거요? 저런 모양들이 당과자 어. 모양이에요. 이제 저런 문헌들이 아직 남아 있어서 예전엔 저런 모양으로 과자가 있었구나라고. 무슨 맛일까요? 이제 저 때의 과자가 너무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저 때의 과자가 이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있는 유밀과를 떠올리시면 되는데 그냥 밀가루, 쌀가루 이런 데다가 당분을 넣어서 달달하게. 튀겨낸 네, 와. 그 과자가 거의 동일합니다. 네, 저도 이제 연구를 해보고 싶은 그런 분야예요. 네. 그렇게 정말 뭐 그 당시에 우리나라 유밀가가 넘어가서 일본의 네. 당과자가 된 건지 일본에서는 이제 당이라고 써 있는 것처럼 그냥 카라모노라고 해서 이제 당에서 넘어온 문물이다 해서 당과자라고 하는데 그 일본에서 주장하는 거는 이제 일본 당나라 시대의 대륙 위를 통해서 들어온 과자다. 당나라의 당자요? 네, 맞습니다. 당나라의 당 그리고 과일의 쿠다모노 해서 카라쿠라모노 이렇게도 말을 하는데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많은 문물이 특히 불교 문물이 우리나라 통해서 넘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양쪽으로 영향을 받아서 있는 또 우리나라 유밀과도 또 그 당시에 영향을 받아서 중국의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고 그런 식의 거의 비슷한 모양을 갖고 네, 있는 네. 과자입니다. 이제 텐신 시대는 무로마치 시대. 부터 이제 아즈치 모모야마 시대까지 번성했던 그런 과자를 텐신 시대라고 하는데요. 이때 처음으로 지금 일본 차회에서 사용되는 생과자가 있어요. 나마가시. 그 나마가시의 원형이 처음 시작된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남방가시 시대, 이제 남방과자라고도 하는데 저 때는 이제 주로 서양 문물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이런 네. 쪽에서 들어온 과자. 우리도 너무 잘 알고 있는 카스테라. 카스테라. 네, 카스테라가 저 때 들어와서 만들어졌습니다. 남방 왜 그때 들어온 걸로는 뭐 돈가스 같은 것도 그때 네, 들어왔다고 네. 하잖아요. 근데 그때 들어온 과자 중에 카스테라 그리고 카스테라의 원형인 카스도스. 카스도스는 카스테라보다 더 농축된 맛의 과자예요. 완전 흠뻑 계란에 적셔진 듯한 과자인데 그게 이제 카스테라의 원형이라고 하는데요. 뭐 그런 것들이 그 당시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제 저 때 이제 에도 시대 막 초반까지가 남방가시 시대인데 에도 시대가 끝날 때쯤에 이제 메이지 유신 있기 전에 일본도 쇄국령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쇄국령 때문에 그 이제 외국과의 교류가 끝나기 전까지 시대를 남방가시 시대라고 합니다. 이제 쿄가시 교토과자 시대라고 하면 사실 시대는 에도 시대로 거의 동일해요. 그냥 네. 에도 시대를 뜻하는 건데 저 때는 이제 우리나라의 서울과 부산을 떠올리면 될 그런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 우리나라도 서울과 부산이 약간 사람들의 성격도 다르고 다르죠. 성향도 다르고 사투리도 하잖아요. 다르고. 그렇죠. 완전히 다른 느낌이잖아요. 근데 일본의 교토와 도쿄가 약간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도쿄 지방 그쪽이 에도이고요. 이제 교토와 오사카 묶어서 저 때는 이제 제가 반대로 얘기했네요. 에도가 도쿄고 그 반대 교토와 오사카가 네. 이제 교토 지방, 판사이 지방이라고 하는데 그 두 지방이 사람들의 성향도 너무 다르고 음식도 다르고 심지어 간장 맛도 달라요. 근데 똑같이 과자도 그렇게 다르게 발전을 했대요. 서로 이제 경합을 하면서 다르게 발전해 온 시대. 그때는 이제 교토 과자. 약간 크게 얘기하면 그때 교토에는 그 당시 천황 일왕이 살던 그 황거가 네. 교토에 있었고요. 그리고 에도는 이제 저 막부 시대 때 그 막부가 에도에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부가 두 군데로 나뉘어 있으니까 서로 경합을 하면서 음식 문화도 다르고 과자 문화도 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요가시 시대는 지금 우리도 아주 익숙한 양과자, 네. 서양 과자예요. 네. 서양 과자가 이제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또 많이 정말 이제 들어올 시점에 들어왔던 것들이 지금 현재 남아있는 그런 일본의 현대 화과자의 기틀을 잡은 시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갑자기 넘어가는데 이 부분은 이제 제가 화과자 세시기가 네. 약간 계절별로
나타낼 수 있는 말씀이라고 드렸었는데, 이제 세식이라는 게 1년 중에 행사 그리고 그때그때 풍물 그런 거를 이제 사계절별로 나타나 있는 책을 뜻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계절에 따른 세시기를 설명을 하면서 좀 재밌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네.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가져왔는데, 혹시 이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단어를?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아, 이게 사실 일본 젊은이들도 잘 모른다고 해요. 왜냐하면 약간 전통, 정말 일본에서도 화가자가 좀 전통 옛것에서 조금 사라지고 있는 분위기이기도 해서, 그러니까 이건 월, 달을 지칭하는 이명이에요. 그래서 1월, 2월, 3월, 4월 쭉 12월까지 달의 이름이에요? 달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1월, 2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1월을 무츠키, 2월을 키사라기 이런 식으로 말을 다르게 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일본 차를 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일본 화가자를 공부하는 분들은 이걸 모르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약간의 그런 재미를 주는 거죠, 일상에서. 약간의 장난일 수도 있고, 물어보거나 말했을 때 모르면 약간 공부가 부족하구나 이렇게 되는 그런 저도 경험이 있었어요. 예전에 처음 공부를 했을 때. 그러면? 지금은 아는데 예전에는 몰랐죠. 완전 처음에 저도 일본에 처음 가서 공부를 할 시험 때는 볼까요 지금? 그런 게 좀 재밌다고 느꼈습니다. 네. 이 중에서는 이제 하나하나 이제 이름의 뜻을 펼치면 또 많은 그 유래 같은 게 있는데, 지금 6월에 미나즈키 같은 걸 네네. 보시면 그 물이 있잖아요. 저기 여름에 물이 먹는 없어요? 미나즈키, 그러니까 네. 물이 없는 달 이런 이름, 네. 그냥 풀이만 하면 그렇잖아요. 네. 근데 저기 사실은 화가자 이름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뒤쪽에 제가 보여드릴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그 정말로 실제로 있는 과자와 그 월을 또 묶어서 이름이 되기도 하고, 그런 약간의 재미가 있는 부분입니다. 궁금하네요. 네. 그리고 좀 다시 조금만 더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화가자 같은 경우는 음력으로 이제 모든 절기를 세거든요. 그래서 이제 양력으로 셀 때랑 음력으로 셀 때랑 3년에 한 번씩은 한 달 정도로 그렇게 약간 차이가 난대요. 그래서 이게 계산을 해보면 보통 양력으로는 봄이 뭐 3, 4, 5월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음력으로 하면 1, 2, 3월이 봄으로 쳐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화가자의 달력은, 화가자 세기의 달력은 일반 양력 달력과 조금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 절기도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그런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사계절에 따른 화가자 세시기를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해요. 네. 일단 봄에 가장 먼저 이제 절분. 우리나라는 절분이라는, 그러니까 일본어로 하면 세츠분인데, 그 절분이라는 절기를 챙기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안 쓰죠? 예. 예전에는 약간 있기는 있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명절, 우리나라의 뭔가 절기로는 좀 맞지 않죠. 근데 사실은 저게, 그러니까 입춘 전날이에요. 입춘 전날인데, 우리나라에서도 팥을 뿌리면서 약간 악기를 쫓잖아요. 근데 일본에서는 이제 콩을 뿌리면서 이때 말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은 밖으로, 복은 집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귀신은 밖으로 나가라. 오니와 소또, 후쿠와 오쿠, 이렇게 복은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뿌려서 약간 복은 우리 집으로 오고 귀신은 나가라 하는 그냥 약간 그런. 콩을 뿌리면 그 콩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콩을 먹습니다, 사실은. 네, 자기 나이 순대로 먹어야 돼요. 네. 나이 순대. 네, 그렇게 먹는데, 일단은 이제 화가자 얘기를 하다가 나왔으니까, 저 세츠분 때는 이제 그렇게 콩을 하기도 하지만 화가자 가게에서는 또 판매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절기를 이용해서 지금 보시는 과자를 만들어냈어요. 오, 되게 예쁜데요? 네, 저게 보시면 저게 콩이에요, 모양이. 콩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복은 안으로 들어오라 했잖아요. 그 세츠분 때 저 이름이 그대로 후쿠와 오쿠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복을 준다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세츠분 때는 저 콩 모양 과자를 또 나누면서 이렇게 서로 이제 복을 기원해주는 그런 약간 신풍속도가 생긴 것 같습니다. 복덩이네요. 복덩이. 그렇죠. 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선물을 저런 모양을 받으시면 굉장히 나를 아끼는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먹어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저도 이제 제 은사님이 일본에 계신데 이제 절기 때마다 저 과자를 선물해 주셨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네, 추억이 있는 과자입니다. 저것도 이제 입춘 전날이 저희 세츠분이니까 네. 입춘 전날에 이제 봄을 맞이하면서 차와 같이 드시면 좋은 과자입니다. 절기마다 다 네. 다른 화과자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앞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네. 그게 딱 저렇게 정말 정해져 있는 게 있고 아닌 게 있어요. 어. 약간 뭐 그냥 통칭 여름에 먹는 과자, 통칭 가을에 먹는 과자가 있는 반면에 절기에 맞춰서 딱 이땐 이거. 우리도 뭐 단오의 상품물에 머리 네. 감고 뭐 수리떡 먹고 이런 네, 네. 것처럼 정해진 것도 있고 안 정해진 것도 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정해진 것만 네네.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네, 알겠습니다. 너무 많아서.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세츠분을 설명을 드렸고 입추는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이날부터 봄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좀 특이한 걸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미나즈키예요. 네, 미나즈키는 딱 어느 날이라기보다는 그냥 보통 어느 날이라고 하면 이제 음력 6월 금음날 네. 먹긴 하는데 통상적으로 여름에 먹는 과자입니다. 저 밑에도 이제 저 밑에 들어가 있는 저 투명한 거는 네. 아까 처음에 보셨던 그 칡이랑은 조금 다른데 또 똑같이 투명해요. 어떻게 보면 좀 네. 떡처럼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질감이 완전 다릅니다. 달라요. 네, 쫄깃이 아니고 약간 어떤가요? 식감이? 약간 질겅. 즐거운? 왜냐하면 딱 씹으면 질겅하고 딱 잘려요. 아, 잘려요. 네. 이제 그거를 일본어로 뭐 하고타에가 이라고 이렇게 씹는 맛이 좋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씹는 맛이 좋다고 하면 찔깃 네. 이렇게 씹히는 거 좋다고 네. 하잖아요. 근데 일본에서는 약간 싹 잘 끊기는 것 오. 그런 느낌? 네, 잘 끊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분들 입맛에는 조금 안 맞을 수도 있다는 느낌이 네. 좋아하는 식감이 다른 건가 봐요. 예,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일본 사람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제가 좀 약간 음식 업계 마케팅 일을 오래 했거든요. 예. 정말로 이제 이건 수치상으로 나와 있는 게 뭐냐면 판매량이 다른 게 일본에서는 부드러운 게 잘 팔려요. 푸딩, 슈크림 이런 것들이 잘 팔리고 우리나라는 좀 딱 단단한 것들, 케이크도 좀 딱 쇼트 케이크 딱 단단한 것 이런 게 잘 팔리거든요. 빵, 단팥빵 이런 것들 완전 다릅니다. 그러면 네, 저거는 아마 입맛에 맞는 거 안 별로 팔리겠죠, 없어요. 한국에. 저건 안 팔릴 거. 저건 저는 안 팔 거예요. 그러면 네. 저 위에 좀 팥이죠? 네, 팥이 되게 달아요? 아니면 이렇게 슴슴해요? 굉장히 달아요. 달아요. 네, 일단 화과자는 굉장히 다 달다고 보시면 다 돼요. 달아요. 네, 하다못해 조금 이따 이제 설명드릴 건데 당의라고 해서 그 당을 한번 씌우는 과자도 아예 종류가 따로 있을 정도예요. 단맛. 단맛에 위에 단맛. 단맛이 또 더 단 거 이런 식으로. 아까 영화 앙에서 나온 네. 그 팥도 달아요? 그 앙에서 나온 단팥은 쯔부앙이라고 해서 그 나달이 살아있는 팥이에요. 굉장히 답니다. 영화상에서도 거의 설탕을 부어 넣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굉장히 답니다. 근데 사실 설탕을 줄이면 맛도 떨어지는데 약간 히모치라 그래서 그러니까 오래 팔 수가 없어요. 그런 그런 연유도 조금 있긴 합니다. 그리고 뭐 식감도 달라지고 많은 그 밸런스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단맛 조절하는 게 사실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한국과 그 일본의 약간 좋아하는 그 식감도 다르고 네. 단맛도 다르고. 네. 정말 대표적으로 다른 것들이 이제 와라비 모치라고 해서 약간 뭐 칡가루로 만든 네. 것들. 아니, 와라비는 고사리 분인데요. 갈분, 고사리 분으로 만든 것도 칡가루처럼 약간 쫄깃쫄깃한 약간 투명한 질감이에요. 좀 어두운데 그 와라비 모치, 갈분, 칡분 그리고 오이로 만드는 저런 가루들이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입맛에 안 맞는 음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하긴 네. 그 시소 있죠. 네네네. 그리고 우리는 깻잎이 있고 네, 그 맞아요. 서로 안 좋아하는 그 향신인 것 같아요. 네,
네. 완전 느낌이 다르죠. 또 고수 또 좋아하고 싫어하고 네. 서로 간에 네. 좋아하고. 정말 민족성에 따른 그런. 근데 혹자는 이제 구간 구조에 따른 차이라는 말도 해요. 근데 그것까지 뭐 생각하지 않아도 일단 그냥 취향이 다르다는 건 알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설명을 이제 좀 이어서 해보자면 지금 방금 보신 그 미나스키는 음력 6월 금음날에 네. 먹는 것이고요. 네. 이제 여름에 지금 대표적으로 미나즈키를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미 설명이 끝나서 추가적으로 다노 얘기를 좀 해볼게요. 다노는 우리나라는 이제 아까 창포로 머리를 감고 수리떡을 해먹고 네. 하는데 일본에서는 이 날이 남자 어린아이의 날이에요. 왜냐면 약간 그 예전부터 아마 그 무용이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무술에 능하면 좋은 거였잖아요, 남자아이들은. 그래서 무술에 능한 사람이라는 그런 무용을 숭상하는 단어와 그 참포란 단어가 발음이 같아요. 그래서 이 날이 남자아이의 날로 정해져서 네. 남자아이의 모습을 형상화한 그런 과자들을 많이 팝니다. 5월 5일에. 아, 네. 모양을, 음력 5월 5일에. 모양을요? 네네네. 그런 것도 좀 재밌는 남자 포인트라고. 어린이 모양의 과자를 만들어서 그걸 먹어요? 네, 그 얼굴은 아니고 예를 들면 뭐 투구 같은 것들, 아, 네, 그런 뭐 갑옷이죠 지금으로 치면 그런 것들을 네, 만들어서 팔곤 합니다. 네, 재밌는 부분입니다. 네. 일단 하나하나 뭐 입하가 여름이 시작되는 날이고 뭐 이런 것들은 아시는 내용이니까 네. 네, 넘어가겠습니다. 가을은 입추는 가을이 오는 날. 처서는 좀 더위가 한풀 꺾이고 이제 좀 네. 선선해질 즈음. 네. 근데 이제 가을하면 가장 떠오르는 게 풍성함이잖아요. 네. 이제 각종 뭐 뿌리, 채소, 열매 모든 것들이 풍성해지는 시기여서 지금 제가 준비한 사진은 네. 킨츠바라는 과자인데 네. 저거 안에도 앙금이에요. 아, 앙금인데 아까 도라야끼 앙금처럼 그 네네. 쯔부앙, 이 네. 나달이 다 살아있는 앙금을 잘 덮어서 거기다가 이제 겉에다가 이렇게 찹쌀 반죽을 해서 구워낸 건데 가을에는 저 안에 밤 같은 거 밤. 아주 가득 넣어가지고 이렇게 먹기도 합니다. 칼로리 높겠습니다. 아, 칼로리 생각하시면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 개도 못 먹습니다. 그럼 겉에는 네. 과자가 바삭하겠어요? 아니에요. 저건 쫄깃해요. 쫄깃. 왜냐면 예측을 할 수 없네. 근데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너무 재밌어요. 반응이 너무 재밌습니다. 이게 저 팥 앙금을 영화에서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다 끓여서 네. 통에 붓잖아요. 네네. 그 상태로 약간 굳혀요. 다는 한 천을 넣어서 한 천 넣어서 굳혀서 썰어서 그걸 또 찹쌀 반죽을 묻혀서 모든 면을 네. 한 면씩 굽습니다. 손이 정말 많이 가요. 지금 사진에는 아주 깨끗하게 저건 네. 제가 만든 게 아닌데 깔끔하게. 아주 깨끗하게 양 모서리가 덜 깔끔하지 그러니까 너덜너덜하지 않도록 네. 굽는 게 그 장인의 솜씨이고요. 쫄깃쫄깃합니다. 쫄깃쫄깃. 네, 근데 아주 얇기 때문에 그냥 딱 씹으면 그냥 찔깃할 정도이긴 한데 쫄깃합니다. 저런 그 화과자계에도 명인 뭐 이런 분이 계세요? 명인이 어마어마하시죠. 막 대대손손 뭐 몇 대 막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뭐 슬픈 역사, 우리 모두가 아는 슬픈 역사잖아요. 일본은 침략만 했지 받으신 적이 없으니까. 예를 들면 우라센께 같은 경우도 네. 뭐 400년, 500년 가까이 지금 내려오고 있고 지금 대표하시는 종장분이 제가 비하하는 게 아니고 아니 뭐 사실은 종장분이 15대에 거쳐서 내려오고 있고 이런 식으로 같이 발전을 해오다 보니까 화과자 가게도 이제 신이세라고 해요. 그게 우리나라 말로 노포인데 네. 노포가 정말 뭐 3대, 4대 이 정도가 아니라 뭐 10대 그 이상으로 가는 네네.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교토도 많고 아까 쿄가시 발전된 네. 것처럼 교토도 있고 도쿄도 있고 일본 전역에 그런 노포가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다 보면 지방 과자라고 해서 네. 각 지역마다 지방 특색에 따른 그런 과자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 들어가면 이제 그 지역에서는 그것만 열몇 대 만드시는 거죠. 계속 그게 지방마다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이제 네. 지금의 신세대들 젊은 네. 친구들도 대를 이어서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하나요? 그게
약간 우리나라랑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약간 전혀 전통에 관심이 없다가 요새 다시 레트로 붐이 일면서 조금씩 다시 옛날 것을 찾는 젊은이들이 네네. 한복도 좋아하게 되고 그렇죠. 늘고 있잖아요. 일본도 일본 화가자 인구 그리고 차 인구가 완전 줄었다가 다시 조금씩 이렇게 관심을 가져요. 네, 붐이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 3, 4년 전부터 네. 전 세계적으로 좀 차붐이 일었잖아요. 중국, 한국, 일본 네. 할 거 없이. 그러면서 화가자도 같이 좀 음, 왜냐하면 뗄래야 뗄 수가 없거든요. 그치. 차 하시는 분들이 다 화가자 주문하시거든요. 몇백 개씩. 아, 그렇기 때문에 같이 조금씩 그렇구나. 이렇게 조금 성장하고 음. 있는 추세인 것 같고 다행인 네. 거죠.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일본 그 화가자 학교 다닐 때는 같은 반 친구들이 아버지가 화가자 하시는 친구들이 몇 네. 꽤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대를 잇는 친구들이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겨울 너무 이걸 설명을 드리고 싶었어요. 색감이 되게 네. 사랑스러워요. 핑크. 그 정말 포인트 잘 잡으셨는데 그 화가자의 정말 포인트가 색감입니다. 색감. 왜냐하면 화가자는 눈으로 일본 음식 자체가 입으로 먹는 게 아니라 눈으로 먹는 음식이라고 하잖아요. 색감이 정말 중요하고 근데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저 과자는 하나비라 모찌라고 해서 꽃잎 모찌예요. 하나비라가 꽃잎이거든요. 네. 저게 이제 설날에 먹는 과자인데 이제 설에 그러니까 처음 이제 차와 조금 연관을 시키면 네. 한 해가 처음 시작될 때 처음 여는 차회를 하츠가마라고 네. 하는데 처음 여는 가마를 이제 건다 해서 하츠가마라고 하는데 그때 먹는 과자예요. 저 과자는 딱 그날에만 먹기 때문에 아까 질문해 주셨던 겨울에 통상 먹는 과자가 아니라 딱 그날에만 먹는 과자입니다. 지금 보시는 저 막대기는 우엉이에요. 아, 역시 아주 달아요. 우엉을 네. 짝대기 하나 딱 넣은 거예요? 우엉을 잘게 잘라서 아주 달게 졸여요. 네. 달게 줄여서. 저는 뭐 갈비 뭐 이런 건지. 이게 그래서 상상력을 좀 발휘를 해보자면 가지에 달린 꽃잎인 거죠. 가시에 상상력을 많이 저 발휘해보면. 속에 또 뭐 네. 들어갔어 뚱뚱하잖아요. 저 똥똥한 건 앙금인데 색이 분홍색이잖아요. 네. 근데 어떤 맛일 것 같으세요? 이게 재밌어요. 저 속에 안에 들어가 있는 맛이요? 앙금이에요. 앙금이 앙금 속에 무슨 향이 있는 거예요? 그게 전혀 상상 못할 맛이 들어있어요. 고기 맛. 아, 그거 너무 나가셨다. 상상력이 너무 풍부하시. 어려운데. 저게 된장. 된장, 미소.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된장은 조금 더 세잖아요. 일본 된장은 조금 더 연하거든요. 연한 미소가, 하얀 미소가 들어있습니다. 먹으면 웃음이 나오겠네요, 미소. 아, 네. 진짜 조금 재밌었어요. 네. 그렇게 좀, 네. 그러니까 미소가 들어있고, 시로미소, 하얀 미소가 들어가서 색깔 자체는 영향을 주지 않고 맛만 향이 날 정도로 조금 일본 화가자는 이제 미소나 아니면 쇼유라고 해서 간장을 활용을 많이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단된장, 단간장이니까 우리는 조금 또 거리감이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 나름대로 풍미가 굉장히 좋습니다. 저거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네, 저거는 이제 무조건 말차랑 드시면 맛있습니다. 네. 침이 갑자기. 그리고 크기도 꽤 커요. 보통 일본 과자는 크기가 좀 작은데 저 크기도 좀 크고. 어디서 파나요? 저거는 이제 그 시즌이 되면 설 즈음에 하츠가마 시즌이 되면 일본 전역에 팝니다. 근데 또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쿄가시 도쿄와 교토가 다릅니다. 스타일이요? 스타일이 전혀 전혀 생긴 다릅니다. 거, 맛, 뭐 이런 거 다 다른 거예요? 이름만 같아요. 하나비라 모치, 쟤는 이제 칸사이 지방 교토에 이제 그 우라센케가 있는 본부가 있는 쪽에서 먹는 우라센케 하츠가마에서 먹는 과자이고요. 똑같은 이름의 하나비라 모치가 이제 도쿄 쪽으로 가면 돌돌돌돌 말려 있어요. 네. 생긴 것도 완전히 완전 다릅니다. 달라요. 네. 미소 그것도 이제 맛이 뭐 또 가게마다 다른데 완전 다른 전혀 그냥 다른 범주의 과자인데 이름은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달라지는 게 아까 그 에도 시대 때 쿄가시가 서로 경합을 이루며 달라지는 그 시즌에 그렇게 달라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나머지 또 뭐 추, 대설, 뭐 동지 때 먹는 팥 이런 건 같고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꾸 침이 나오죠? 사실 저도 조금 설명하면서 약간 상상하면서 설명했어요. 먹고 싶네요. 화과자 종류를 좀 화과자 종류 종류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정말 많아요. 네. 지금 이 몇 분 설명하는 중에서도 굉장히 많은 종류의 네. 과자가 나왔잖아요. 좀 생소하실 만한 종류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지역별 그리고 계절별 그리고 뭐 상황별 그리고 제조법별 굉장히 다르게 세분화가 돼 있어가지고 좀 종류가 많습니다. 사실은 이제 화과자 종류에 따른 분류법이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저는 오늘 소개해 드릴 거는 약간 제조법에 따라서 한번 나눠봤습니다. 이제 또 다른 곳에서는 수분량으로 나눌 때도 있고 여기 지금도 수분량 말씀드리긴 네. 할 건데 수분량으로 나눌 수도 있고 뭐 굉장히 많은 그런 종류로 나뉘어집니다. 일단은 크게 세 가지로 보실 수 있어요. 나마가시라고 해서 생과자. 생과자는 보통 차회에서 먹는 아주 고급 과자입니다. 상생과자라고 하는데 최고로 고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한나마가시 반생과자는 저건 이제 수분에 따라서 조금 나누는 말인데 교토 지방에서는 한나마가시와 지금 뒤에 말씀드린 건과자, 네. 히가시를 같이 먹기도 하는데 네. 수분량으로 따지면 약간 나마가시, 한나마가시, 히가시 이렇게. 나마가시 같은 경우는 제조가 끝난 다음에 남아있는 수분량이 30에서 40% 여야 생과자라고 하고요. 히가시는 10% 미만이어야 됩니다. 이제 예를 들면 센베, 우리가 먹는 센베, 뭐 사탕 이런 것들은 수분량이 10% 미만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센베는 저 어렸을 때 많이 먹었던 그 센베인가요? 네, 맞아요. 근데 또 재밌는 건 그 센베가 고려 시대 때 넘어간 고려병이라고 그 약간 기와 모양이잖아요. 네. 그게 또 넘어갔습니다. 왔다 갔다 한 거네요. 그렇죠. 재밌는 일화가 많습니다. 네, 일단은 제조법에 따라서 다시 설명을 드려보자면 좀 크게 이제 한나마가시를 떡류, 그러니까 떡류, 찌는 류, 찜기에 찌는 류, 그리고 판에 굽는 류, 뭐 부어서 굳히는 류, 그리고 좀 반죽하는 류가 있고요. 그리고 조합하는 이런 거는 사실 설명드리면 조금 상상이 안 되실 것 같아서 예를 들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당고 조금 익숙하신 당고 네네, 있죠. 당고. 이렇게 꼬치에 딱 끼워가지고 네. 나가는 당고 같은 게 떡류로 들어가고요. 일본 여행 많이 하시는 분들은 많이 보셨을 텐데 네. 사각형으로 잘라진 떡이 있어요. 그런 것도 그냥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그냥 떡류, 화과자의 떡류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찌는 거는 찜통에 찌는 건데 조금 생소하실 만한 부분이 양갱 있잖아요. 양갱. 우리가 쉽게 먹는 네, 양갱. 양갱. 그거를 그냥 한 천을 굳히기도 하는데 찌기도 합니다. 네, 찌기도 하는 좀 약간 비싼 고급 양갱 같은 경우는 쪄서 그 안에 앙금 함량을 높여서 찌기도 하는데 그런 찌는 그런 이제 무시욕강이라고 해요. 그런 찌는 양갱도 있고 약간 카스테라 같이 우리나라 백설기 같은 그런 네. 반죽 사이에 양갱을 넣어서 또 쪄내는 그런 음. 과자도 있고요. 그런 거 이제 찌는 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우리도 좀 익숙한 만주 있잖아요. 약간 만두 같은 단 만주 같은 것도 찌는 류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오늘 영화에 나왔던 도라야끼는 굽는 류에 들어갑니다. 네, 그 커다란 철판 있잖아요. 네. 그 커다란 철판을 히라나베라고 하는데 거기다가 굽는 거, 이제 굽는 거 도라야끼. 그리고 이제 붕어빵 같은 거, 네. 붕어빵 같은 것도 여기서 이제 굽는 류에 들어가요. 그거 이제 네. 좀 너무 익숙하니까 그래 그것도 화과자야 하는데 일본에서는 그것도 화과자예요. 오. 네. 어류. 네. 잉어빵입니다. 거기서는. 근데 이제 그 모양이 굉장히 다양해서 이제 인형 모양도 있고 많은 모양이 있는데 근데 인형 모양은 뭐 인형야끼라고 실제로 이름이 닌교야끼라고 네. 그런 식으로 있고요. 국화빵 맞습니다. 그것도 이제 일본에서는 또 그것도 열심히 장인이 구워요. 몇 대 장인이 굽습니다. 그리고 오븐에서 굽는 카스테라 이런 류가 있고 또 붓는 류라고 하면 이거는 틀이 있잖아요. 틀에다 네. 부어서 굳히는 류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대표적으로 양갱.
양갱. 그리고 양갱은 익숙하신데 조금 덜 익숙한 게 투명한 양갱 같은 거, 젤리와는 또 다른 한천으로 만드는 류가 있는데 그걸 이제 긴쿄쿠라고 해서 그런 긴쿄쿠강이라고 하는 그런 붓는 류도 있고요. 이제 반죽하는 거. 반죽하는 게 네리키리와 고나시라는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있는데 이게 대표적인 차회에서 먹는 사석가시라고 해서 사세키가시라고 해서 가장 고급 과자입니다. 이거는 이제 반죽에다가 앙금을 넣고 막 반죽을 해요. 네, 쌀 반죽에 앙금을 또 만들어서 반죽을 하고 뭐. 네. 굉장히 손이 많이 갑니다. 어렵고 손이 많이 가서 아무래도 좀 비싸고 이제 정말 좀 격식 있는 사회에서 많이 드시는 그런 과자이고요. 그리고 이제 조합하는 거는 우리도 익히 아는 모나카는 모나카 키 알아요. 안에 앙금 예, 넣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조합하는 류. 그리고 뭐 아까 그 도라야끼 만들었던 그 쯔부앙 있잖아요. 쯔부앙을 앙금 겉에 막 붙여요. 그리고 위에다가 한천을 부어요. 이렇게 막 조합하는 류 그런 과자도 있고 또 당의라고 해서 아주 정말 아주 단 설탕 국물 같은 거를 부어서 단단하게 부치는 과자도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다 다른데 달달하군요. 네.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근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이제 생과자, 그리고 한나마가시. 근데 이제 한나마가시라고 딱 정의를 할 수가 없는 게 어떤 거는 제법에 따라서 같은 과자인데도 어떤 거는 한나마가시가 되고 어떤 거는 나마가시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네, 분류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히가시는 이제 10% 미만의 히가시, 수분량 10% 미만의 히가시인데 이건 틀로 찍는 게 있고 우리나라 다식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다식판 아시죠? 눌러서. 예. 네, 그렇게 막 꾹꾹 눌러서 찍는 류가 있고 튀겨내는 거 이거 카린토라고 하는데 정말 우리나라 맛동산 똑같아요. 맛동산이에요. 맛동산이 있고 그리고 사탕류가 있습니다. 사탕은 이렇게 막 덮어요. 덮으면 약간 별사탕. 네. 네, 건빵 안에 있는 별사탕. 그 똑같습니다. 아로헤이토이고요. 네, 이제 좀 앞에서 조금씩 설명을 했었는데 이제 차세키 가시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저 장면은 혹시 익숙하실까요? 아니요. 저거는 익숙하시지 않으실까요? 저게 왜 저 사람은 왜 손을 이렇게 모으고 있고 불편하게 왜 격조 이렇게 있는 자리인가요? 네, 죄송해요.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왜 굳이 왜 그릇을 저렇게 우대할까? 그릇을 이렇게 그릇이 비싼가요? 모르겠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그릇을 찾고 이게 다 예법이 있습니다. 차회에서. 예. 차회에서 과자 하나를 덜 때도 방향과 손을 댈 수 있는 위치와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그런 그런 격식을 갖춰서 먹을 수 있는 그 차회에서 나가는 화과자, 아까 말씀드린 상생과자, 네. 나마가시를 상생과자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상생과자 중에서도 차회에서 쓰는 거를 차석과자라고 합니다. 네. 차세키가시라고. 네. 근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과자 위주니까 저 차세키가시를 만들 때 주의해야 될 점에 대해서 이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식이고 어떻게 보면 또 아닐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4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저 과자를 만들 때 안에 소금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왜요? 네, 소금을 넣어도 돼요. 근데 고급 과자점일수록 안 넣습니다. 왜 안 넣을까요? 짠맛이 너무 강해지면 미감이 둔해져서요? 네, 맞아요. 거의 맞아요. 왜냐하면 저 차회의 주인공은 차잖아요. 네. 그 아주 고급차 그 미묘한 맛을 감칠맛을 느껴야 되는데 사실 소금이 들어가면 다들 아시다시피 단맛이 강해지고 감칠맛이 강해지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좋은 효과인데 먹고 소금이 이 혀에 남아요. 그래서 차가 들어왔을 때 그 차의 미묘한 맛을 해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되도록이면 지양하는 쪽으로 그렇게 그럼요. 이제 고급 화과자점에서는 그렇게 유지를 하려고 하고요. 크기 같은 경우는 네. 40에서
g을 넘으면 안 돼요. 크면 안 된다는 거죠? 너무 크면 안 됩니다. 보통 이제 40g이라고 하면 안에 겉에 피가 뭐 예를 들어서 20g, 안에 앙금 20g 이런 네, 식이죠. 네. 이런 식이 되겠죠. 네. 근데 이유는 차회는 모두가 다 격식이 있고 다 이제 방법이 정해져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 앞에 있는 가이시라고 화지에 올려서 네. 먹는데 음. 과자를 보통 3번 정도에 잘라서 먹어야 돼요. 그래서 먹어서 없애버려야 돼요. 이게 법이에요. 근데 너무 크면 못 먹잖아요. 그래서 깨끗하게 2-3번에 나눠서 먹을 수 있도록 40에서 45g 맞추는 게 이제 법이고요. 또 향료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 고급 상생과자, 차세키 가시 같은 경우는 콩이나 팥 그런 천연 재료 위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향료를 넣지 않습니다. 아, 향이 강하면 안 된다는 네, 뜻이죠? 근데 넣어도 되는데 네. 천연 향료를 넣는 거죠. 예를 들면 유자라든지 이렇게 은은하게 먹고 나서 기분 좋음을 느끼고 싹 사라질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맛을 넣지 합성 감미료 이런 걸 넣게 되면 차 맛을 해칩니다. 네. 그리고 아까 짚어주셨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색감인데 이게 이제 예전에 그러니까 예전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전기가 없었잖아요. 네. 그때는 차회할 때 보통 뭐 새벽 차회나 밤 차회를 제외한 보통 일상의 차회에서는 낮에 자연광을 이용을 했었기 때문에 네. 자연광에서 아름다워 보일 수 있도록 화장을 짙게 하는 것처럼 과자를 아주 진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아까 맨 처음에 보시면 예전 기록 보면 굉장히 진하잖아요. 과자들이 이게 예전 그 화과자 요리서거든요. 굉장히 진하게 만들었던 게 예전 방법인데 요새는 이제 불이 너무 좋으니까 은은하게 하는 거예요? 은은하게 만드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렇게 시대에 따라서 또 색감, 그런 네. 미감 다 변해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인데 아, 네. 근데 이제 보고 막 상상하고 하니까 막 침이 고이고. 저도 근데 그래서 이미 먹은 것 같아요. 다음번에 꼭 대접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차가 먹고 싶어요. 이게 사실은 차만 먹으면 안 되는데 그쵸? 그래서 먹었다고 치고 네. 이제 차를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고 싶은 게 생각이 네. 났어요. 보통 그 가이세키 요리라고 아시죠? 예. 그 일식에서 알고 있는 가이세키가 있는데 차에서의 가이세키도 아시나요? 그게 이제 유래가 예전에 수행하는 그 스님들이 네네.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막 꼬르륵 소리 나면 돌을 뜨겁게 데워서 배에 대고 있었대요. 네네. 줄이 따뜻하게요? 그쵸. 예. 거기서 유래가 돼가지고 차 먹기 전에 이제 따뜻한 돌을 대고 있었던 것처럼 따뜻한 음식, 네. 차가이세키 요리를 먹고 그리고 차를 마시는 그런 풍습 생겼는데 그냥 마시면 또 배도 고프기도 한데 쓰리기도 하니까 박차, 그러니까 우스차를 마시기 전에는 히가시를 먹고 고이차, 진한 차를 네. 먹을 때는 아까 저렇게 묵직한 생과자를 먹는 그런 법이 생겼습니다. 오늘 준비를 못했는데 이따 먹었다고 치고 네. 차를 마셔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기존하고 다른 말차를 마시는 건데요. 네. 아마 말차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조금 설명해 주시고 어떻게 먹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네. 말차는 아까 일단 오늘 준비한 말차는 아까 설명드렸던 그 네. 우라센게 가에서 먹는 그 말차를 맛있다는 그 준비했고요. 차요? 맛있습니다. 네. 근데 맛있는 거 떠나서 제가 너무 좋아합니다. 네. 일단 한번 드셔보시면 좀 그러니까 일단은 입자가 굉장히 곱고요. 네. 그리고 쓴맛이 덜해서 네. 좀 먹기 좋은 말차고요. 네. 일단 말차 자체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자면 말차는 이제 아시다시피 햇빛을 가려서 네. 기른 차로 그 아주 고운 잎을 네. 아주 정말 맷돌로 갈아요. 맷돌로요. 제가 그 스타벅스에 납품하는 일본의 말차 공장에 견학을 가봤었는데 정말 수백 대의
맷돌이 동시에 갈리고 있더라고요. 맷돌로요. 네, 저는 그냥 사람이 이렇게 가는 건 아니에요. 아니겠죠? 맷돌 기계가 기계가요. 수백 대가 수천 대는 아닐 것 같은데 한꺼번에 갈리고 음. 있어요. 근데 그 자체가 기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무, 차나무를 키울 때 이렇게 그늘을 이렇게 씌워준다고요? 차관제로,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조금 더 쓴맛이 없는 거죠. 네. 덜하게 기를 때부터 햇빛을 가리고 키우고 그리고 맷돌에 갈아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쌀가루 만드는 그런 기계로 하면 네. 이 입자가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 참 진귀한 기물이 있는데 좀 설명해 주세요. 아, 기물 같은 경우는 이게 제가 오늘 설명을 좀 많이 드리고 싶었는데 좀 말씀 못 드린 얘기가 있었어요. 제가 일본에서 차 공부를 할 때 네. 저희 은사님이 네네. 그 우라센께 이제 오사카 지부 칸사이 지부에 네. 계신 분이신데 그 은사님께서 제가 차 공부를 하러 일본에 갔다 보니까 이제 주말마다 거의 이제 선생님 댁에 살다시피 하면서 그렇게 공부를 했었어요. 주중에도 가고 네. 주말에는 자고 오고 맨날 차실에서 잤었거든요. 네. 근데 아무래도 그렇게 있다 보니까 외국인이지만 좀 정이 많이 들어서 약간 저는 그 은사님을 할머니처럼 생각을 네. 하고 은사님은 저를 이제 손녀처럼 대해 주셨는데 제가 귀국을 할 때 네. 선물로 주셨어요. 네. 그래서 이 지금 차를 넣는 도구와 네. 그리고 또 이거 다 선물로 주셨는데 다완근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네, 다완. 다완이 제가 오늘 2가지 다완을 준비를 했는데 약간 이렇게 막 돈으로 보자면 그렇게 막 어마어마한 다완은 아니에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선생님이 주셨다는 그 마음과 그리고 이 문양이 되게 하나약하다고 하는데 굉장히 화려하면서도 네. 밝고 경쾌해서 굉장히 좋아하는 다완입니다. 네, 지금 이제 계절이 여름이잖아요. 네. 근데 약간 여름의 그 푸릇푸릇한 네. 느낌이 시원하네요. 나서 네. 약간 수국 같은 색도 네. 있고 은방울꽃 화려하면서도. 같기도 하고 네. 약간 수목이 푸르른 그런 문양을 가지고 있어서 네.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네. 두 번째 다완은 이게 지금 굉장히 좋아하는 다완이에요. 네. 오리배 야끼이고 이제 일식 좋아하시는 분들은 일식집이 좀 고급 요정이나 이런 곳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네. 이 약간 초록색 유약과 이 부정형인 모양 네. 이렇게 유명한 그 후르타 오리배의 제자가 널리 알린 그런 네. 오리배야끼죠. 네, 오리배야끼. 이것도 제가 선생님께 저희 은사님께 선물을 받았습니다. 저 약간 항상 차를 마실 때는 추억 속에서 차를 마시는 것 같아요. 네. 의미가 있는 그런 다완이네요. 네, 맞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그냥 차를 준비해서 네. 마시겠습니다. 어쩌면은 네. 처음 이제 이런 다완이라든지 말차 마시는 모습을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네. 설명을 조금 곁들여 주시면 또 집에서 또 따라하실 수도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아, 네. 일단은 간단하게는 다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완은 얼굴이 있다고 하거든요. 네. 다완의 얼굴을 지금 이 오리배야끼 같은 경우는 이쪽이 네. 얼굴이 되겠죠. 용의 얼굴인 것 같아요. 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사실 선물 받고 그냥 오리배야끼다 라고만 했지 찬찬히 보지는 않았었는데 찬찬히 보니까 오늘은 용의 얼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운이 좋은 용의 얼굴을 오늘 네. 대접해 드리도록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일단은 얼굴 얘기 말씀을 드린 이유가 얼굴이 이제 귀한 분이 게 가야 되니까 보통 마실 때도 손님이 이제 본인이 가장 귀하잖아요. 그래서 얼굴이 이제 본인한테 가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드려야 됩니다. 네. 일단은 오늘은 그냥 약식으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차의 양은 네. 본인의 취향대로 넣으면 될까요? 아, 이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렇게 한 번, 2번 정도 네네. 넣으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은 제가 앉아서 하고 있고 일단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지금 2번 넣었습니다. 네, 2번 정도 넣고. 네. 그리고 물을 넣을 때는 차에 닿지 않게 넣으셔야 돼요. 네. 차에 바로 닿게 되면 차가 퍼지면서 네네. 좀 좋지 않다고 네. 합니다. 거품을 낼 때는 일단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물이 아주 뜨거워야 되고요. 물이 예를 들어 예전 같은 경우는 가마나 솥에서 끓였잖아요. 네. 물이 식었을 경우에는 네. 이 거품이 나지 않기 때문에 물을 뜨겁게 물의 뭐 온도가 겨울 중요하군요. 같으면 겨울 같으면 숯을 잘 피워서 네. 유지를 해주시고 이 현대에서는 갓 끓인 물을 준비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거품이 굉장히 곱게 났어요. 아니요, 제가 앉아서 해가지고 일단은 손님께 드릴 때는 2번 네. 일단 약식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꼭 네, 감안해 주시기 감사합니다. 바랍니다. 저는 용의 얼굴을 보면서 마시- 제가 드렸으니까 네. 이제 또 반대편으로 돌려서 네. 드셔야 되는데요. 돌려서 또 1번, 2번 해서 돌려서 드셔주세요. 네. 드셔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실 때는 한 3번에 나눠서 드셔야 되고요. 3번에 나눠서. 마지막 드실 때는 끝까지 남아있는 거품이 없도록 소리를 내서 드셔주시는 게 예의입니다. 약간 이 잔이 마음을 비추듯이 굉장히 부드럽고 맛있네요. 더 먹고 싶은데요? 이제 제 잔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한 잔 더 드시고 싶으시면 네. 한 잔 더 주십시오라고 네. 말씀을 해주시면 주인이 준비를 합니다. 10잔 더 주십시오. 한 잔. 마지막에 큰 거품을 없애주는 작업을 하고요. 노노즈라고 해서 네. 일본어로 노자를 그리면서 네. 나옵니다. 그래서 약간 마시기 전에는 한번 주신 분께 감사합니다 예를 갖추고 드셔주시면 됩니다. 드신 곳은 닦아서 다시 돌려서 주시면 됩니다. 네. 참 입안에 계속 이렇게 감미롭고 달콤한 향이 남는 것 같고요. 숨을 쉴 때마다 들숨날 숨을 때마다 깊은 곳에서 차향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또 차 과자의 이야기, 또 화과자의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또 차 향기로운 이야기 너무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차 과자에 대한 연구 네. 어떤 쪽으로 더 계획이 있으신지요? 일단은 제가 이제 브랜드를 런칭을 거의 목전에 두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 화과자와 그리고 일본 차뿐만이 아니라도 네. 차와 과자에 대한 마리아주, 이제 네. 마리아주가 결혼이잖아요. 네. 그런 마리아주를 연구를 해서 네.
좀 많은 사람들에게 치유를 줄 수 있는 네. 정말 맛있는 차 한 잔과 정말 맛있는 과자 한 조각 약간 대접할 수 있는 그런 공간과 그런 뭐 사람, 물건을 네. 생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꿈입니다. 그렇게 네. 나가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네. 향기로운 차와 달콤한 또 차과자가 우리들에게 힐링이 되는 네. 그런 시간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또 소중한 시간 또 만들어 주신 요정아 우리 대표님과 좋은 시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영화로 보는 차의 맛 귀한 시간 가졌습니다. 이렇게 시간 또 마치고요. 다음에 또 좋은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